선생님 음. 잘 네. "아인이 잘해요 선생님. 너무 네. 좋아해요." 그 나비 독서 잘해요. 너무 네. 신기해요. 그쵸. 너무 신기하죠. 되게 쉽거든요. 예. 쉬운데 아이들이 쉽기 때문에 애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 근데 저 네. 처음에는 아이니가 네. 와서 너무 당황하더라고요, 안 해 봤던 수업이라고. 그쵸. 네. 근데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중학생인데도. 예 음. 이제 쪼끔 저희 아이가 약간 사춘기도 아니요. 안 오고 좀 고등학생들도 좋아해요. 아 이거 그래요? 네. 이거 막 안 하면 서운해해요. "선생님 나비 독서 안 해요." 어. 이래요. 저 신기해요. 아이가 정말 그렇게 좋아하는 걸 오랜만에 봤어요. 너무 신기해하고 너무 정말요? 좋아해요, 선생님. 네네. 정말. 예. 아이가 재밌어 하니까 너무 즐겁네요. 너무 네. 다행이에요. 선생님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아이들이 네. 변화하고 그다음에 자꾸자꾸 지문도 정확하게 읽고 그래요. 너무 빠르면서 감사 정확하게 읽고. 네. 정말 그래서 제가 이 수업으로 참 행복하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네. 잘 네.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에 나비독서를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대표님께도 말씀드리고 모두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받다." 이렇게 "유레카." 이렇게 말했고 '아 내가 이거를 일기로 처음 알게 된 게 너무나 행운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세 가지의 갈급함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공부를 잘한다 하는 애들조차도 속도가 너무 늦어서 수업이 안 돼요. 저는 독서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전에. 그거 하고 그다음에 책을 읽을 때 아이들이 주의력이 너무 약해지고 있다는 게 코로나 이후로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쪼끔만 더 집중해서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지 않았고 그다음에 어휘력이 너무 약한데 그거를 독서학원에서 채워 주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자로 채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자를 통해서 나비독서까지 이렇게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까지는 그냥 기대감이었어요. 저한테는 아직 결과물이 없으니까. 근데 인제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반응이 너무나 재밌어하는 거예요. 일단 너무나 재밌고 그다음에 수업하는 선생님도 즐겁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면 됐다.' 왜냐하면 그전에 독서학원에서는 어 계속 피드백이 애들이 "재미없다. 힘들다. 지친다." 이런 말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수업할 때 애들이 막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제가 막 달래고 얼래고 막 이러면서 수업을 시켜야 됐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애들이 "선생님 나비독서 언제 해요? 백무한자 언제 해요?" 막 이렇게 하고 또 여기는 독서하는 방법조차도 애들을 그냥 책을 주고 "너 혼자 읽어." 이러는 방법이 아니라 옆에서 같이 선생님이 독서를 끝까지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분위기라서 그 독서도 너무나 집중해서 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인제 그랬었어요. 그리고 제가 나비독서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아이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 아이가 집에 가서 수업을 하고 가서 뭐라고 하냐면 "엄마 축구보다 더 재밌어."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여태까지 축구보다 재밌다고 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인 거예요. 이 아이는 축구 선수가 꿈이고 축구가 너무 사랑하는 아이인데 축구보다 재밌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어머니께서 설명회를 오셨어요. 설명회를 오셔 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아이가 뭐가 재밌다고 하는지 알겠다."고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인정하시더라고요. 재밌으면서도 되게 아이들이 몰입할 수 있게 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 옆에 이제 그때 인제 그 엄마가 "우리 아이가 국어학원을 너무 재밌게 다녀." 이렇게 말을 했나 봐요. 근데 그때 그 옆에 있는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어? 국어학원을 그렇게 재밌게 다닐 리가 없는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엄마의 아이가 지난주에 왔어요. 지난주에 왔는데 그 아이 완전 천재소년이에요. 뭐 못하는 게 없고 엄마가 말하는데 뭐 모든 걸 다 잘한대요. 뭐 타고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엄마는 뭐 할아버지는 작가님이시고 대대로 뭐 아빠는 기사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국어를 너무 잘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타고난 게 너무나 많은 그런 아이고 선생님이 수업을 해 보더니 그 어떤 아이보다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너무나 잘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체험 수업을 해 보고. 그래 가지고 이제 기대를 하고 이제 지금 들어왔거든요. 어쨌든 수업을 하는데 첫 수업에 다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머리가 좋고 타고났기 때문에 아이가 신중함이 없는 거예요. 꼼꼼함이 없는 거죠. 엄마가 그것 때문에 보내신 거거든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는 아이도 나비독서가 필요해요. 네. 그리고 그리고 중학교 3 학년 아이 중에 독서만 했던 아이가 있어요. 근데 국어 시험을 봤는데 69 점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떡하지?" 해서 "안 되겠다. 너는 그냥 나비독서를 하자." 이래 가지고 중학교 3 학년인데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나비독서 3 개월 하고 중간고사를 봤는데 92 점을 맞은 거예요. 아이가 표정이 달라졌어요.
자신감이 달라졌고 그 시험지를 자기 무슨 가보로 생각해요. 제가 이거 우리 자료를 쓸 테니까 주면 안 돼? 안 돼요. 안 준대. 그래서 제가 그냥 사진만 찍어봤어요. 그 전에 아이들 거는 다 1등급 아이들도 제가 키워보고 다 했는데 다 제가 받아놨거든요. 얘 거 못 받았어요.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그리고 그렇게 단기간에 나고 그다음에 나비독서를 만난 어머님들 이런 분들은 어떠냐면 제가 우리 올케한테 너가 이거 한번 해봐. 왜냐면 교육적인 은사가 있거든요. 그쪽에다가 나비독서 차리고 우리 아이 조카들 키우면서 네가 천천히 한번 해봐. 이랬더니 당장 우리 아이한테 필요하니까 당장 시켜야 되겠다고 하면서 2시간 왕복 4시간이거든요. 그 거리를 지금 토요일마다 와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조카가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되게 많이 늘은 것 같다고. 지금 수업 한 달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전에는 막, 이 2시간 거리가 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오는 발걸음이 가볍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담할 때. 그러니까 나비독서가 좋은 건 뭐냐면 아이들도 재밌어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도 너무 제가 수업을 하는데 수업이 너무 즐거워요. 왜냐면 은혜 학습이거든요. 딱딱한 잔해 학습이 아니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음률이 있고 하나의 세트처럼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애들이 이제 처음에는 저도 전우 선생님, 그 원장님이 얘기하실 때 정말 그렇게 될까 했는데 스스로 선생님 저 반장할래요. 저를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생겨가지고 요즘에는 반장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수업도 쉽고 재미있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준비할 게 별로 없어요. 처음에 이렇게 보면서 너무 쉬우니까. 그런데 쉬운데도 아이들이 훈련이 되는 이유가 우리가 훈련하는 건 뭔가 엄청나게 어려운 걸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걸 만났을 때도 집중할 수 있고 어려운 걸 만났을 때도 꼼꼼하게 읽을 수 있고 어려운 걸 만났을 때도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쉽고 그런 걸로도 계속 두뇌가 개발이 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기억력 훈련을 계속 반복해서 하거든요. 처음엔 애들이 뒷칸에 넘어서 이렇게 할 때 많이 틀렸는데 지금은 거의 안 틀려요. 거의 애들이 다 100점 맞고 이렇게 하고 되게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아이들이 막 이렇게 긴장하면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자신감이 이제 붙어서 기도 했고 그래서 예전엔 좀 약간 눈빛이 되게 이게 흐릿했거든요. 근데 되게 눈빛이 또릿해지고 굉장히 뭔가 모르는 이렇게 당당함 같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상담할 때도 이런 자세로 상담을 하거든요.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근데 어머니께서 딱 오셨을 때 어떤 반응이냐면 한 번만 독서가 다 똑같지 뭐. 한번 얘기해봐. 이런 표정을 져요. 그러다가 나비독서 쫙 설명을 하면 동공이 이렇게 커져요. 정말 동공이 커지면서 이렇게 옆에 삐딱하게 있다가 이렇게 와요. 와가지고 막 그 교재를 들여다보면서 고개를 끄덕여요. 그래서 어떤 어머님은 자기가 10군데를 이 근처에 10군데도 넘게 있거든요. 독서학원 10군데를 다 돌아다녔대요. 그러면서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동아리를 다 등록했거든요, 그분은. 하는 말이, 독서교육 이렇게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전엔 자기가 독서교육을 안 시켰대요. 왜 그러냐면, 독서는 집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무슨 독서교육을 하는데 돈을 써?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쓸만하다고. 그리고 어떤 분은 뭐라고 하냐면, 쭉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를 해요. 저는 다른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왜냐면 나비독서를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쭉 설명을 하는데 가장 비싸요, 나비독서가. 그래서 어머니 이건 조금 비싸요. 그런데 이렇게 되고 쭉 설명을 하더니 제일 비싼 거 선택을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어머님들이 제일 비싼 거 선택해요. 나비독서 선택해요. 다 전부 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그전에 했던 프로그램을 비싸다고 힘들어하고 막 안 하려고 했던 분, 막 깎아달라고 이랬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나비독서는 깎아달라는 말도 없고 딱 이거 선택하면서 이게 지금 필요한 것 같다,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블로그를 하려고 했던 그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을 다 이렇게 소개를 해줬더니 당장 우리 아이한테 시계 갖고 싶다고. 막 인터넷으로 막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비독서 맹무한자 막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따로 집에서는 할 수 없냐, 자기네 동네는 없냐,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비독서를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속도가 안 나오고 있다는 거, 집중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거, 주의력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어휘력이 어마무지하게 낮다는 거. 근데 이거를 한 번에 그것도 재미있게 해결할 수 있게 근본적으로 원리를 만들어가지고 해놓으니까 어머니가 봐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률이 처음에 나비독서를 제가 잘 모를 때 기존에 있던 애들을 이쪽으로 옮길 때 있었거든요. 그때 한 몇 명 탈락하고 나서부터는 들어왔다 나가는 애도 별로 없고 거의 없고요. 그리고 상담을 했다 하면 다 등록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세팅하느라 홍보를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진 않았어요. 근데 왔다 하면 다 놀래고 다 등록을 하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90%라고 했던 거는 왔다가 그냥 가신 분이 있었어요. 한두 명 정도. 근데 그분도 나중에 다시 오셔서 다 등록하셨어요. 그리고 요즘은 어떠냐면 제가 썬팅을 했거든요. 썬팅도 바꾸고 블로그나 막 이런 이렇게 홍보도 하고 대표님도 홍보하고 계시고 하니까 어머님들이 다 찾아보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담 시간이 옛날에 1시간 걸렸어요. 왜냐면 3과목을 해야 되니까. 1시간을 쫙 했었는데 지금은 20분이면 바로 네, 네, 네. 그럼 시간이 언제 나죠? 20분이면 바로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거의 지금 이렇게 한 상태에서 거의 제가 하루에 1건씩 2건씩 상담을 하는데 다 등록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어머님들께도 말씀드릴 때도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변화가 있으니까. 근데 이 나비독서가 좋은 게 뭐냐면 약한 아이들은 약한 아이들도 변화가 되고, 요 아이들 집중력이 갈수록 길어져서 또 놀라운 일이 있었다. 그전에 제가 너무 약해 가지고 글책을 못 읽을 것 같아서 그림책으로 훈련시켰던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느 순간 지난주에 갑자기 다 글책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어떡하지? 분명히 중간에 막 하기 싫다고 힘들어할 텐데 어떡하지? 이래서 일단은 집중력 훈련 쫙 하고 한 다음에 독서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글밥 책을 이제 1, 2학년 애들, 3, 4학년 약한 아이들이거든요. ADHD, 좀 지능이 좀 떨어진 약한 이런 아이들인데 끝까지 제가 같이 있으면서 옆에서 독려하면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알려주면서 시작을 했는데 한 명도 이탈하지 않고 전부 다 성공을 해서 달란트를 제가 엄청 많이 줬거든요. 애들이 그렇게 약한 애들은 약한 아이들도 변화가 있고, 그리고 집에 전화를 해도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특별히 뭔가 막 좋아지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아이가 꼼꼼하게 그 문제를 읽기 시작했대요. 그전에 문제를 안 읽고 대충 읽었는데 문제를 읽기 시작하고 읽기 시작하는 게 보인다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변화가 있다고 하고, 학부모님께 이렇게 전화를 하거나 이러면 피드백이 너무 좋아요. 다 애들이 집에서 한자를 줄줄줄줄 외우고 있고 그리고 애들이 책을 꺼내서 듣는 아이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전화하기가 예전엔 좀 약간 두려울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 희원한 아이들도 없고, 또 약한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되게 약했는데 이제 잘 잡아 가지고 이제 키워가고 있었는데, 맹무한자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키워가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휴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달만 쉬고 엄마랑 같이 있자 이랬더니 그 아이가 싫다고, 다른 거 다 끊어도 나는 나비독서는 안 끊는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한 아이는 약한 아이대로 발전이 있고, 잘한 아이들은 어떠냐면 그 아이들한테 로켓을 달아주는 거예요. 왜냐면 속도하고 정확성을 더 높여주니까. 애들이 어마무지한 애들이 나올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어서 지금 고학년 반, 스카이 반 이렇게 꾸렸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잘하는 애들을 보면은 오해독을 하잖아요, 교과서를. 교과서를 오해독을 하면 좋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즐겁게 자기 주도적으로 해낼 A가 없다는 게 문제죠. 나비독서는 그걸 할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교과 회독으로 이렇게 좀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들려고 따로 지금 이렇게 반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나비독서는 저한테 진짜 무기가 됐거든요. 제가 뭔가 막 이렇게 얘기할 때 학부모님이 달라요. 그리고 시간 이렇게 뭔가 예전에 독서할 때는 영어 수학 학원의 샌드위치 이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떠냐면 학기가 시작해도 영어 수학원이 안 정하면 나는 못 정하고, 영어 수학원이 싹 바꿔오려면 저는 그냥 같이 바뀌어야 돼요. 이런 상태였는데 어머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독서가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다 먼저 시간을 가장 알맞는 데, 제가 그랬거든요. 아무 때나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반과 시간대를 만들 거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시간대를 빨리 말해 달라고. 그리고 나서 영수를 세팅하겠다고 하고, 상담하러 오신 분들도 그 자리를 픽업해 달라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든 맞추고 오겠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면 어머님들의 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내 아이를 특별하게 만들고 싶은데 나비독서에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은 걸 발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비독서의 이 특별함을 발견하시고, 그다음에 나비독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학원의 무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